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아주 두 가지 상반된 댓글들을 보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한 분은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고민이라는 분이셨고, 한 분은 너무 배가 안 고파서 걱정이라는 분이셨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키토제닉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욕 조절이 어려우시다는 분 댓글은 25일 정도 되신 키리니 분이시라고 하고요. 제 야매 요리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먹는 양의 1.5에서 2배 정도 가량의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중 감량은 6kg 정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째 몸무게가 제자리다. 양을 줄이면 간식 생각이 너무 나는데 양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불과 25일 만에 6kg을 감량하신 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물론 여타 다이어트들, 그러니까 굶어서 빼거나 진짜 거의 안 먹다시피 해서 빼는 그런 다이어트를 한다면 뭐 15kg, 20kg 우습게 빼겠지만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잖아요. 키토제닉이라는 식단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신 것부터 우선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째 몸무게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몸이 그 몸무게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왔다는 거는 몸 입장에서는 비상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살이 빠져서 체지방이 막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지용성 독소들은 다 지방세포 안에 저장이 돼 있는데,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독소들이 막 새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은 갑자기 해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밖에 1입니다. 알았다. 그럼 막 간이 미친 듯이 해독을 해야 되고, 해독이 막 너무 세게 되니까 막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막 피부에 발진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갑자기 다 빠진다거나 해서라도 우리 몸은 어떻게든 해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절대 빨리 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키토제닉을 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잖아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 식욕이 막 잡히고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6kg가 빠지신 상황이라면 몸에 수선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몸은 재료 수급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식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야, 지금 네 몸에 고쳐야 될 때 되게 많아. 그런데 네 몸에 지금 쓸만한 재료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좀 먹어서 좀 채워봐 라고 반응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량도 키토제닉을 잘 하시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한 번에 확 줄어들진 않아요. 특히나 이전에 초절식이나 다이어트를 좀 길게 하신 분이라면 이 시기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전에 내 몸한테 이렇게 하고 산 세월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만큼을 감당하다 보면 식사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음을 편하게 드셔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왜 이렇게 식사량 때문에 막 내가 조절을 못하고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더 늘어납니다. 아, 지금 나는 재료 수급 중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클린 키토로 깨끗한 음식을 편하게 마음껏 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채소량을 좀 늘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 특히 대사가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소로 인해서 탄수화물 공급이 좀 이루어지니까 그걸로도 좋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지면서 감량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반대 케이스로 가보죠. 자, 이분께서는 살도 너무 잘 빠지시고 그런데 배가 너무 안 고파서 걱정이시래요. 하루에 900kcal 정도 드시고 최대로 드셔봐야 1500kcal 정도라는데, 이것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질까 봐 억지로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10달 정도 하셨는데 한 끼에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거를 나눠서 3끼로 드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최대 2끼 잘 안 들어가서 음식이.
그리고 간식은 안 드시고 이 상황에서 식사량을 늘려야 될까 아니면 배고플 때만 먹어야 될까 고민이시래요. 근데 근래 들어서 문제는 식사량도 많이 줄고 머리도 빠지고 또 기립성 빈혈이 다시 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키랑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드시는 양이 뭐 많아요 적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꼭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배가 안 고픈 거냐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를 배가 안 고픈 포만감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한창 키토제닉 열심히 하고 한동안 진짜 배가 안 고파서 하루 한 끼 겨우 먹을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식욕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단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단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니라 소화력이 너무 약하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배부름과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증상을 한 번씩 다 겪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댓글을 보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머리가 빠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도졌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이 단식을 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몸이 건강하고 준비가 되면 단식을 한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몸이 어딘가 증상이 있다는 건 단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 아마 지금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좀 밀도가 빡빡한 고기,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좀 큰 거 이런 거를 드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고기를 드시더라도 조금 얇은 거 아니면 갈아놓은 거 이런 부드러운 것들 위주로 좀 드시고 아니면 단백질을 생선 같은 걸로 좀 채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셔주세요. 생채소 말고, 그러니까 샐러드 형식으로 된 생채소 말고 찌거나 볶거나 익힌 거 있잖아요. 질 좋은 채소로 탄수량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소화가 훨씬 더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소화도 잘 되면서 식사량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점점 더 소화력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 채소 사골 스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완전 강추. 소화력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만한 게 없거든요. 식사량이 떨어지는 걸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속도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드세요. 일일이 패시크릿에 이렇게 두드려서 나 오늘 900밖에 안 먹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내 속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밀도 높은 고기를 먹었을 때의 속 상태와 아니면 좀 부드럽게 갈려 있거나 아니면 좀 얇은 고기를 먹었을 때의 차이점, 고기를 먹었을 땐 소화가 잘 안 됐었는데 생선을 먹으니까 좀 낫다든지 아니면 채소량을 이만큼 늘리고 채소를 충분히 익혀서 먹었더니 속이 좋더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에 대한 내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패시크릿 두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나에게 맞는 음식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다 보면 이런 걱정들 어느 순간 말끔히 사라져 있을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 편안하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